빛이 공기에서 반원통 모양 따라 이제 진행하는 모습이다. 자, PQ 거리랑 요 RS 거리는 의미가 어차피 원이라서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반지름으로 사인 I와 사인 R, 요 B가 PQRS 길이다 했지. 그래서 문제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RS가 X축이고 PQ가 Y축이니까 RS분의 PQ 해주면 이게 기울기가 되고, 요 의미가 사인 R이 문제네. 사인 R분의 사인 I, 요 의미가 되겠다 이지. 자, 일단 사인 I랑 사인 R이 같다면 이 기울기가 1이 되고, 자 1에서 멀면 멀수록 기울기 차이가 심하다. 즉 아래 거 위에 공기 매질과 그 다음에 밑에 물질 A나 또는 물질 B랑 구출률 차이가 심하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자, 차이가 더 심한 게 B다 맞지? 자, B가 더 차이가 심하니까 공기는 모든 매질에 비해서 소한 매질. 그럼 공기보다 둘 다 굴절률이 큰데 B가 차이가 크니까 B를 최고 바꿨대.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고. 그다음 니은 공기에서 B로 빛이 진행할 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전반사를 안 배우긴 했네. 전반사가 여기 튀어나오네. 전반사는 우리 그 지난 시간에 공기 중에서 봤을 때 핀 2, 여기 이제 핀 2를 요 영역에 아무데나 꼽았을 때 공기 중에서 핀 1 꼽힌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냐 뭐 이런 거 한 적 있잖아, 그지? 그래서 빛이 얘가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I를 90도로 넣었다 하죠. 그러면 법선이 이렇게 있고 I를 90도로 이렇게 넣었다면 89.9도 이 정도 생각하면 돼. 얘가 90도에 맞는 각도로 구조돼서 나가겠죠. 그러면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보면 여기 사이에서 빛은 항상 어디로 굴절해서 진행한다면 반대 방향도 똑같을 거니까 여기 사이의 각도로 넣어주면 여기에 맞는 입사각이 없었잖아. 그러면 굴절해서 나가는 빛이 하나도 없다. 즉 이런 각도로 넣어주면 굴절해서 나가지 않고 모조리 전반사한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반사라 그래요. 그래서 공기에서 B로 빛이 진행할 때는 공기에서 B로 진행하면 더 느려져서 각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얘들은 전반사할 수가 없다 이것이.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반원통 모양의 물질을 사용한 이유는 점 S에서 빛이 물질에서 공기로 나올 때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원통 모양 사용하는 이유가 중심에서부터 빛이 나올 때 이 빛이 굴절되지 않고 나오기를 원해서 그렇게 쓴다 했어.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가다. 4번. 그림 가와 나에서 빛이 이제 매질 1과 매질 2 또는 매질 2, 매질 3에서 어떻게 꺾이는지 보여주고 있다 맞죠? 자, 일단 각도 대소관계 확실하게 보이고 매질 1과 매질 2 붙여놨을 때 매질 2가 각도가 더 크다. 그러면 소한 매질, 얘가 미란 매질. 자, 그리고 매질 2 가지고 또 실험을 해보니까 매질 2와 매질 3 비교해보면 또 각도가 더 큰 매질 3이 소한 매질, 얘가 미란 매질. 자, 그러면 1번 매질부터 3번 매질로 가면서 계속 소해지네.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굴절 대소관계에 물었으니까 1, 2, 3 순으로 크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림에서 두 가지 투명한 매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A, B, C, D는 각각 중점이고 선분 A, C 또는 B, D가 매질의 경계다. 자, 일단 뭐 경계는 A, C가 될 수도 있고 B, D가 될 수도 있대. 그럼 반대로 말하면 B, D나 A, C가 둘 중에 하나가 법선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맞지? 자, 철수가 묻는 거는 매질의 경계가 A, C라면 A, C가 매질의 경계라면 법선은 얘가 B, D가 법선이 되겠네. 그러면서 지금 입사각이 이거고 굴절각이 요거인 요런 상황이네. 자, 빛의 파장은 각도가 작아진 거 보니까 짧아져 맞고. 자, 매질의 경계가 BD라면 그러면 AC가 법선이기 때문에 입사각이 요거고 굴절각은 요거 된다. 그러면 각도가 커지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그럼 빛의 속력은 느려지는 게 아니고 빨라진다. 자, 빛이 정사각형 물체를 지나가는 동안 진동수는 일정해. 진동수는 매질에 관련된 게 아니다 맞지? 그래서 답은
철수민수 3번. 자, 매질 C에서 각각 A, B 매질로 굴절하는 경우를 나타냈는데 둘 다 30도로 들어갔다 맞지? 그리고 지금 공통인 매질이 C 매질이야. C에서 A로도 가고 C에서 B로도 가고. 그러면 C부터 먼저 A, B와 확인해 봅니다. 자, A, B 매질 모두에서 각도가 커졌기 때문에 30도로 입사시켜서 다 60도, 65도가 됐기 때문에 빨라졌다. 그러면 C가 가장 느린 매질, 미란 매질이다 이거지. 그럼 굴절률은 C가 가장 크다. 자, 그다음에 이제 A, B를 비교해 주면 되는데 더 꺾이고 덜 꺾이는 것도 비교했다 맞지? 자, 30도 기준에서 시작하니까 더 많이 꺾인 놈이 65도가 더 많이 꺾였다. 그럼 B랑 C는 굴절률 차이가 제일 심하다. 그러면 C가 가장 크다 했으니까 B를 가장 바깥에 두면 A가 중앙이다. 그치? 자, 그러면 A, B 매질로 이용해서 요 경계를 지었을 때 P를 이렇게 입사시킨다면 B 매질이 지금 더 소환 매질이기 때문에 미란 매질로 A로 들어갔단 맞죠. 그러면 얘는 안쪽으로 꺾이겠죠. 걔니 D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다. B가 제일 작죠. 틀렸다. 니은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각 B가 지금 더 소환 매질이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D가 나에서 P가 A로 굴절할 때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컸죠. 굴절각이 더 작아졌으니까 각도가 줄었다 맞지. 그래서 맞다. 답은 D가 2번. 자, 가나 그림에서 굴절된 상황 보고 대소관계 한번 굴절로 대소관계 비교해 봅시다. 자, 일단 각도 빠르게 보고 판단해서 속도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A에서 B로 가면서 각도 커졌네. 그러면 빨라졌다. 그러면 B가 소환 매치, A가 미란 매치. 자, 이번에는 또 A가 공통이네. A, C로 하니까 A에서 C로 가면서 각도가 작아졌네. 그러면 느려졌다. 미란 매치로 갔다. 그러면 A가 더 소환 매치. 자, 그러면 A보다 C가 더 미란데 B는 A보다 소하니까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이렇게 바로 매겨지겠네요. 자, 그럼 기니 D 가에서 P의 파장은 속력이랑 뭐 세타랑 전부 다 같이 놓으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각도가 작으니까 세타고 세타 원이네. 그러면 각도가 작은 A가 파장도 작다. 맞고. 나에서 P의 진동수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D가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BC 비교하면 B가 최고 소환 매질이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나에서 같이 파장이 같은 단색광 똑같은 빛이라는 얘기고 굴절률 N0에서 그러면 N0가 지금 공통인 매질이다 맞지? 기준이 될 거고 하나는 N1 하나는 N2로 넣었다. 자, 근데 이제 굴절률 대수 관계가 N0가 중앙에 있네. 그러면 N1이 최고 미라고 그 다음에 N2가 최고 소하고. 자, 그 다음 프리즘의 한 면에 수직으로 입사하고 있다. 한 번 더 주고 있네요. 그럼 기니디 바로 갑시다. 자, 일단은 N0보다 N1이 더 미란 배질이기 때문에 단색광이 미란 배질로 들어왔다. 근데 이제 수직으로 입사를 시켰으니까 처음에 여기서는 얘지? 얘가 이제 꺾이지 않겠다 맞지? 그러면 여기 이제 법선이 이렇게 되면서 입사각은 요 한쪽 각으로 쓸 수 있다까지 우리가 했었고, 자,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꺾여도 바깥으로 법선에서 더 먼 방향으로 꺾여서 아래 방향으로 나갈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똑같이 들어와서 얘가 법선이 이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N2가 더 소환 매질이기 때문에 소에서 밀로 나가기 때문에 법선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위로 꺾이겠네. 그러면 기니 D에서 나에서 프리즘을 통과한 단색광은 P점 아래 위에 도착하죠. 틀렸고 프리즘 속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프리즘 속에서니까 가가 N1이 최고 미란 매질이지. 가에서 더 작다 맞죠. 그 다음에 프리즘 속에서 단색광의 진동수는 가와 나에서 같은 빛이라 했으니까 맞다 알겠지. 그래서 답은 니디 5번. 같이 진동수와 같은 단색광 동일한 단색광이고, 자, 수직으로 또 잘 넣어줬네. 그러면 법선을 그어주면 법선의 입사각이 프리즘의 한쪽 각이 30도, 얘도 똑같이 30도인 상황이다 이제. 자, 근데 굴절되는 정도가 30도 더 굴절되기 때문에 굴절각은
30도 더한 60도. 얘는 15도 더 굴절이기 때문에 45도 이렇게 볼 수 있네. 지금 기준되는 공통된 매질이 프리즘. 자, 그럼 프리즘은 매질 A, 매질 B보다 계속 굴절률이 더 최고 큰 매질이니까 프리즘이 최고 크고, 그 다음에 A랑 B는 프리즘보다 소하다. 근데 더 많이 꺾인 A가 더 많이 꺾인 게 딱 보인다, 맞지? 그러면 A가 가장 프리즘이랑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그러면 B가 중앙에 오고 A가 최고 소한 매질 이렇게 되겠네요. 기니 D, 기억 가에서 단색광의 속력은 프리즘에서가 프리즘 최고 작죠. 맞고. 니은 나에서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프리즘에서의 루트 2배이다. 자, 일단 B랑 프리즘 단색광 비교를 했으니까 요거 30도 45도 비교하면 2분의 1이랑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대 1 맞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일단 숫자 자체는 맞다 이거지. 그러면 대수관계 비교해서 파장이 프리즘이 가장 밀한 매질이니까 프리즘에서 가장 짧겠지. 그래서 B에서가 프리즘에서의 몇 배냐 물었으니까 루트 2배다 맞죠. 더 커져야 되니까. D가 A에 대한 B의 굴절률. 그러면 NA분의 NB를 묻네. 그러면 A랑 B의 굴절률은 프리즘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1대 루트 3이고 얘는 1대 루트 2네. 그러면 루트 2대 루트 3 하는 게 이제 A, B의 굴절률을 B로 묶였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A분의 B 했으니까 A가 최고 소한 매질이다 맞지. 최고 소한 매질이니까 얘가 작은 거분의 큰 거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루트 2분 루트 3 맞네요. 답은 기니디 5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을 동일한 매질 2에서 1로 나갈 수 있도록 두 단색광을 동일한 단색광 A, B로 줬네요. 그럼 A, B는 같은 빛이야. 그럼 빛은 구분하지 않고 이제 그냥 꺾이는 정도는 똑같다 이거지. 자, A는 보니까 지금 중심에서부터 법선을 잘 그어준 상황이고 A는 요 각도가 입사각이다 맞지? A의 입사각이고 굴절각은 세타 A라고 줬네. 그 다음에 요 각도는 이제 B의 입사각이네. IB.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굴절각을 줬어요. 자, 일단 변하지 않는 거는 IA에서 세타 A가 되었고 IB에서 세타 B가 되었어. 자, 얘들 둘의 사인 값의 B는 변하지 않는다. 매직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몇 대 몇이 되는 거? 그러면 지금 사인 A, IA보다 사인 A가 세타 A가 더 커졌다 맞지? 그러면 일단은 IA로 들어가서 세타 A로 커진 각도로 갔으니까 얘가 미란 매질이고 얘가 소한 매질. 오케이. 자, 근데 얘들 둘의 B는 그 굴절률 때문에 다 정해졌다 했으니까 IA에서 세타 A로 몇 배 됐냐? 그럼 IB에서 세타 B로 몇 배 됐냐? 사인 값이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러면 IA랑 IB의 사인 값의 B는 요게 똑같이 있고 요거분의 3D가 IA의 사인 값이고 요거분의 2D가 IB의 사인 값이다 이거지. 그러면 사인 값의 B가 3대 2네. 똑같은 배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타 A랑 세타 B의 사인 값의 B도 3대 2일 거다. 그럼 기니 D 가보면 기억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미란 매질이죠. 맞다. 1이 더 소한 매질이야. 그럼 틀렸다. B의 진동수는 1, 2. 비교 대상이 아니지. 같다 했으면 맞고. 그 다음에 사인 B분의 세타 B분의 세타 A니까 2대 3이니까 2분의 3 맞네요. 그래서 답은 2D. 단색광 A, B를 각각 넣어줬단다. 자, A도 요게 이제 입사각이고 굴절각은 이 각인데 굴절각이 서로 같네. 그러면 입사각은 요렇게 되겠네요. B의 입사각, A의 입사각. 그러면 IA, IB. 자, 근데 입사각은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IA가 IB보다 큰 상황이고 굴절각은 서로 같다. 입사각이 더 컸으면 굴절각도 더 컸어야 돼. 맞지? 그게 같은 동일한 단색광일 때 그런 거고. 지금은 입사각이 A가 더 큰데 불구하고 굴절각은 같아졌잖아. 그러면 더 많이 꺾인 놈이 누구냐? 지금 어차피 각도가 커지고 있거든. 원래 진행 방향보다 더 많이 꺾였죠. 그러면 A나 B나 소한 매질로 나가고 있다 이거지. 자, 근데 그 차이가 심한 게 더 많이 꺾인 놈이 차이가 심한 거 아니야. 더 많이 꺾인 놈은 IB가 더 작은데 불구하고 굴절각은 똑같아졌다 맞지? 그러면 B 광선이 더 많이 꺾였다. 자, 단색광이 서로 다른 단색광인데 더 많이 꺾이는 이유는 빨주노초 파란보라 했다 맞지? 보라색으로 갈수록 더 많이 꺾인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B가 보라색이고 A가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 기니 D 보니까 기억. A의 속력은 2S가 1S보다 작다. 매질 2가 더 미란 매질이지. 맞고. B의 파장도 마찬가지 2S가 1S보다 작다. 짧다 이래 돼야지. 틀렸다. 길다 했으니까. D가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N1분의 N2를 물어. 자, 우리는 일단 B가 더 많이 꺾인다. 즉 굴절률의 차이가 심하다 하는 건 알아. 근데 N1분의 N2가 0보다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고. N1분의 N2는 지금 N1이 소한 매질이지. 그럼 얘는 1보다 큰 상황이야. 자, 1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이 꺾이면 1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더 값이 커져야 된다 이거지. 그럼 보라색이 더 크고 빨간색은 작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기억 1번. 그림과 같이 진동수가 같은 단색광 A, B를 각각 매질 1에서 1, 2에서 3으로, 그러면 3이 공통의 매질이네요. 자, A는 1에서 3, B는 2에서 3으로 쏴주고 있네. 자, 그리고 같은 각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줬대. 세타가 동일하다, 입사각이. 자, 근데 이제 중심에서부터 나가는 선, 그러면 요거랑 요거는 각각 이 A, B 광선의 법선이 될 수 있겠네. 자, 법선에서 보니까 더 많이 꺾이는 우리가 체크하면 돼. 자, 원래 안 꺾이고 진행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더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결국 더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5점에 더 가까이 붙겠다 맞죠? 그러면 더 가까이 붙은 P 얘가 더 많이 꺾인 거네. 그러면 A가 더 많이 꺾인다. 자, 진동수가 같은 단색광이니까 빛에는 종류를 똑같이 주고. 자, 그러면 결국은 매질의 종류, 매질의 구조를 첫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3이 공통된 매질인데 3은 나머지 1, 2보다 다 뭐한 매질이야? 미란 매질이다 맞지? 각도가 작아졌네. 그러면 굴절률을 따지면 3이 가장 크다. 자, 근데 더 많이 꺾이는 게 1에서 3으로 갈 때 A 광선이 더 많이 꺾였다 맞지? 그러면 1번 매질이 굴절률 차이가 3과 가장 심하다. 그러면 1이 가장 바깥에 있고 2가 중앙에 들어오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기니 D 기억.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틀렸죠? A의 속력은 1에서가 가장 빠르죠. 1에서가 3에서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고, D가 1에서 A의 파장은 2에서 B의 파장보다 크다. 1과 2에서 각각 A, B의 파장이네. 그럼 빠를수록 길다 이거지. 그러면 1번 매질 최고 소하니까 1에서 A의 파장이 더 크다. 그래서 D가 맞네. 답은 2번. 자, 그림 가는 매질 A, B에 볼펜 넣고 볼펜을 넣었을 때 꺾이는 거나 사람 다리가 물속에서 그 짧아 보이는 건 전부 다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했지. 자, 일단 볼펜이 위로 떠 보이고 원래 있는 위치보다 위로 떠 보이고 다리도 위로 떠 보이면서 짧게 보인다 이랬잖아요. 자, 기니 D 기억. 가에서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크다. 지금 뭐 당연한 상황이잖아. 떠 보이는 게 당연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은 굴절률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적인 굴절률 공기랑 물 이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매질 B가 더 크다 해야지.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가에서 빛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공기니까. 맞죠. 그 다음에 D가 나에서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물에서 공기야. 물에서 공기로 나오는데 더 빨라지잖아. 더 빨라지니까 굴절각도 더 커야죠.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그림 가에서는 불투명한 빈컵을 이용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이 지금은 여기서 반사된 빛만 우리 눈에 가까스로 진행해서 들어오고 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굴절률이 좀 더 큰 공기보다 굴절률이 큰 액체로 얘들을 이제 감싸주면 요걸 잠기게 만들면 빛의 굴절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려면 얘를 꺾어도 그 불투명 컵을 지나서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맞지. 근데 이 빛은 이제 굴절을 겪으면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없었던 빛이 굴절을 통해서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우리 눈으로 요 컵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꾸 물을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동전의 한쪽 끝에서 가까스로 반사된 빛이 굴절해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동전의 끝부분이 우리 눈에는 떠 보이게 여기서 관측이 될 거다. 즉 뭐냐 하면 결국은 공기보다 굴절률이 큰 물이라는 매질을 통해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면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물하고 소금물을 비교했는데 표에서 보니까 물보다 소금물이 더 굴절률이 크다 맞지? 그러면 더 큰 매질인 소금물을 이용하면
아까 물을 넣어주는데 필요했던 높이, 이 높이보다 조금 덜 넣어줘도 이제 동전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야. 그럼 철수, 영희, 민수 보면 철수 빛의 굴절 때문에 안 보이는 동전이 보이게 되었다. 맞죠? 영희 굴절률이 더 큰 매질인 소금물에 넣으면 물보다 더 적게 부어도 맞는 얘기죠. 민수 나에서 물 대신 같은 양의 소금물을 부으면 떠보이는 높이 H가 더 작아져. 자, 이 H만큼 실제 깊이보다 더 떠 보인다. 이게 겉보기 깊이였어. 맞지?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물이 그 공기보다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소금물을 넣으면 소금물은 물보다 더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맞지? 그러면 떠 보이는 정도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면 H가 더 작아지는 게 커지겠지. 틀렸다. 그러면 철수 0이 답은 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들어가는데 세타 1으로 들어갔어. 근데 굴절각을 보니까 세타 1보다 좀 작아졌다. 맞지? 느려졌네. 그러면 A가 소환 매질, B가 미란 매질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Q점에서 반사를 했다 했으니까 이 각도, 이 각도는 서로 같겠다. 맞지? 자,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도 서로 같고 이 각도에 대한 90도 뺀 관계가 얘네. 그럼 얘가 얘랑 같네. 자, 그러면 이 각도랑 이 각도가 이제 억각으로 같으니까 세타 1으로 들어와서 뭐 R이라는 각도가 되었고 이 R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다시 한번 R이라는 각도로 나가서 세타 2로 나가게 됐다. 그러면 매질이 달라진 건 없으니까 R에 대한 반대쪽 A 쪽 굴절각은 세타 1과 달라질 이유가 없다 이거지. 그럼 세타 1과 세타 2는 같다. 니은 틀렸고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작다. 소환 매질이네. 맞고. 이거 A에서의 단색광의 진동수는 비교 대상이 아니지. 틀렸다. 답은 기억 1번. 단색광 빛이 물에서 유리 굴절 한번 하고 유리에서 다시 물로 나오네. 굴절을 한번 하고. 자, 근데 지금 요 상황이 뭐 삼각 프리즘인데 유리에서 이 수평한 방향으로 유리 안에서 지나가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법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요 각도로 들어와서 얘가 원래 진행하는 방향보다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꺾였네. 그럼 굴절각이 더 작아졌다. 당연히 유리 고체로 갔으니까 더 작아졌을 거야. 자, 그리고 다시 법선을 그어주면 어차피 얘들이 수평하게 간다면 이 각도랑 이 각도는 지금 같은 상황이겠죠. 맞죠? 자, 그래서 보니까 P에서 굴절각 세타 제로로 들어왔는데 세타 1이 됐고, 자, Q에서는 입사각이 세타 2로 들어갔는데 얘가 세타 제로가 됐네요. 자, 물에서 유리에서 물로 갈 때 이 결과물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서로 같네.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2도 어차피 외질이 변한 게 아니니까 세타 제로에 대한 굴절각이 세타 1이고 이쪽이 유리다. 맞지? 더 작아졌을 거야. 다음 유리에서 또 시작하는 세타 2가 세타 1과 같아야 그 다음 그 고고랑 맺어진 굴절각이 물에서 굴절각이 세타 제로로 같을 수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세타 1과 세타 2는 같다. 맞고. 단색광의 진동수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맞고.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가 물에서보다 작다. 유리가 더 미란 매질인가 작다. 맞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A가 매질 1에서 매질 2로 구형인 매질이다. 맞지? 그렇게 한번 하고 2에서 1로 다시 한번 넣어주고 그렇게 넣어줬네요. 그럼 일단은 소하고 밀하고 체크하자. 세타로 들어가서 1에서 요런 이제 R이라는 각도로 나왔는데 얘가 더 커졌네. 그럼 각도가 커지는 거 보니까 2가 소환 매질, 1이 밀한 매질 그렇게 볼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세타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원래 방향보다 매질을 바꿨다. 맞지? 1이 더 밀한 매질로 들어갔으니까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갔을 거다. 그러면 더 각도가 작아졌겠네요. 여기서 다시 요거 선을 그어주면 법선이 될 거고 똑같은 굴절을 겪어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요 각도는 계속 세타가 되겠네요. 같은 각도였으니까 기니디 보자. 기억 A의 속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미라니까 작죠. 맞고. 니은 파장도 마찬가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다 해야지. 틀렸다. 이거 A가 구형이 매질이 나올 때 굴절각은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자, 어차피 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1번 매질로 또는 2번 매질로
나오는 거다 맞지? 그러면 이 구형이 매질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얘가 같은 각도란 말이야. 그러면 같은 각도로 이어졌으니까 굴절각도 세타.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타가 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굴절각은 가에서나 나에서나 넣어줄 때 세타이기 때문에 나올 때도 세타다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자, 요건 층층이 문제다 맞지? 층층이에서는 각도에서 바로 굴절을 판단한다 이거지. 자, 각도가 크면 클수록 n 사인 세타의 곱이 모든 층에서 일정 동일하기 때문에 세타가 크면 n이 작은 거다. 자, 그럼 세타 비교하는데 세타 1과 세타 4는 같고 세타 2랑 세타 3가 비교되는데 세타 2가 더 작다. 그럼 그림에서 딱 보니까 이제 세타 1과 세타 4는 같은 각도면서 가장 크다 맞지? 그러면 세타 1과 세타 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세타 3고 그 다음이 세타 2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굴절률은 정반대. N1과 N4는 같은 거고 제일 작다. 그 다음에 N3 제일 큰 게 N2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굴절률이 가장 큰 매질은 N2, 2이다 맞고 1과 4분 매질은 절대 굴절률은 서로 같다. 같은 물질이다 이거죠. 맞고 3에 대한 4의 굴절률은 3분의 4네. 그럼 3이 더 크다 했으니까 3분의 4 하면 1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림은 매질 A, 매질 B, 매질 A 뭐 이렇게 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매질 A에서 먼저 세타 1이라는 각도를 넣어줬어요. 거기에 대응되는 R이라는 굴절각이 있고 근데 얘가 이제 평행한 층층이다 보니까 이 각도가 전부 다 R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B에서 요점에서 보면 B에서 A로 다시 나가면서 각도가 R이기 때문에 세타 3는 넣어줄 때 각도 세타 1이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B에서 A로 나가는 또 R로 나가면 R과 대응되는 값인 세타 2는 또 세타 1과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세타 1, 세타 2, 세타 3 다 같네요. 맞고 니은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자, 굴절 각도 보니까 세타 1에서 R이 작아졌네. 그럼 미란 매질, 소환 매질. A가 더 소환 매질이니까 A가 B에서보다 길다. 맞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해야지. 틀렸고. 답은 기니 3번. 그림 가와 같이 단색광이 공기에서 반원형 매질 A로 들어갔다. 일단 들어갈 때 보니까 원형 매질의 중심을 향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굴절하지 않고 들어간다 맞지? 나도 공통이네. 그러면 A가 지금 공통이고 A에서 세타 제로로 둘 다 시작을 했다 이거지. 자, 차이점은 하나는 B를 중간층을 두고 하나는 C를 중간층을 두고 최종 공기로 나오는 건 또 똑같네. 자, 일단은 A, B, C 비교하니까 A가 공통인 매질이고 굴절률 비교하면 둘 다 각도가 작아지는 굴절을 했네요. 그러면 A가 각도가 가장 크다, 빠르다, 가장 소한 매질이고 B랑 C는 A보다 미란 매질이다. 근데 누가 더 미라냐 보니까 이제 누가 더 많이 꺾이냐 딱 봐도 C로 갈 때 더 많이 꺾였다 맞지? 그러면 C가 B보다는 더 A랑 차이가 심하다 이거지. 그럼 B가 중앙에 있고 C가 최고 미란 매질이다. 기니디 보면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맞고요.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B가 C보다 B가 더 소한 매질이지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돼야지. 틀렸고 디귿 세타 1과 세타 2 세타 1과 세타 2는 공기에서의 각도인데 A층에서 각도를 똑같이 세타 제로 줬기 때문에 일단은 세타 제로 n 사인 세타의 곱이 같다 하는 층층이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A 매질에서 세타 제로로 출발했다. 얘는 공통이다 이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나와도 공기 중에 공기의 매질의 그 굴절률 곱하기 공기 중에서의 각도인데 얘가 세타 1이든 세타 2든 값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럼 세타 1, 세타 2는 같다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그림도 층층이다 맞지? 공기에서 시작을 해서 매질 A와 매질 B를 거쳐서 다시 공기로 나가고 있다 맞지? 자, 다시 공기로 나가기 때문에 이 각도랑 이 각도는 같아져야 된다. 자, 그리고 각 층에서 각도만 보고 각도가 작을수록 그 층의 매질은 가장 굴절률이 심하다, 크다. 그러면 각도가 작은 매질 딱 봐도 A네. 그 다음에 각도가 일단은 B에서 매질에서 이렇게 되고 요 꺾이는 정도를 보면 B에서 공기로 나올 때 안 꺾였다면 이렇게가 갔을 거야 맞지? 근데 조금 더 각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꺾였으니까
공기는 가장 소환 매질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가 가장 미란 매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 D, 단색광 속력은 공기 중에서가 A에서보다 작다. 웬만하면 공기에서 가장 빠르다 했어, 맞지? 공기는 거의 진공급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고, 자, 니은 N1이 A 매질의 굴절률 있네. A가 가장 미라다 했으니까 N1이 N2보다 크다 맞고. 디귿,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더 느린 매질이잖아. 그러면 A가 더 작다 돼야지.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자, 그림은 단색광 ABC가 공기 중에서 유리로 입사되어 P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자, C는 뭐 수직으로 입사해서 굴절을 안 한 상황이고 A랑 B를 비교할 건데 A, B 중에서 더 많이 꺾인 놈은, 자, 결국은 같은 놈이 되었다 맞지? 같은 진해만이 되었으니까 A가 B보다 더 많이 꺾였네. 각도가 더 크게 들어왔는데 똑같아졌다 이거지. 자, 그러면 A가 더 많이 꺾였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얘네들은 빛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질은 똑같잖아. 그러면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접근한다 이거지. 아, A가 더 많이 꺾였네. 그러면 A는 극단적으로 보라색 주고 B는 빨간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할 때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B보다 굴절률이 더 크다 하는, 공기에서 유리를 진행할 때 유리의 굴절률 말한 거죠. 자, 유리의 굴절률은 누가 더 크게 보냐? 크게 볼수록 공기랑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많이 꺾일 거다 이거지. 그럼 많이 꺾이는 놈이 봤을 때 굴절률이 더 크다. 즉 A가 B보다 크다 맞죠? 니은, 공기에서 C의 속력은 유리에서 속력 같다. 공기에서 제일 빠르지. 틀렸다. 디귿, P에서 공기로 나오는 A와 B의 경로 사이의 각도는 세타다. 자, A 빛이든 B 빛이든 더 많이 꺾이고 더 적게 꺾이고 차이는 있었는데 결국은 공기에서 유리로 갔고 유리에서 다시 공기로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나올 때는 공기에서 들어갈 때 각도랑 똑같은 각도로 나와 있는다 이거지. 그러면 A도 똑같은 각도로 나올 거고 B도 들어갈 때의 각도랑 똑같은 각도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얘들 사이 각도 차이는 들어갈 때 각도 차이인 세타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 맞다. 답은 기디 4번. 자, 그림에서 보니까 매질 A에서 B로, B에서 C로에서 다시 D로 가는데 AC는 A랑 C는 둘 다 굴절률이 N1으로 똑같은 매질이고, 그다음에 B랑 D도 굴절률이 N2로 똑같은 매질이다. 그러면 똑같은 매질 속에서 층층이잖아. 똑같은 각도의 모습을 보일 거다 이거죠. 자, A에서 출발할 때 보니까 가로로 두 칸 가면 세로로 두 칸 가면 45도다 맞지? 45도 각도로 들어왔네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C에서도 마찬가지 45도 각도로 나와 있는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B랑 D는 일단은 45도로 쭉 나온다면, P가 쭉 나온다면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러면 요 모습보다는 안쪽에서 모습을 보이는 거 보니까 S가 얘는 일단은 B랑 D에서 좀 더 안쪽으로 미란 매질로 통해서 좀 더 각도가 작아졌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PQR 중에서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D에서 모습이 한 칸에 두 칸이기 때문에 지금 한 칸에 두 칸으로 꺾이는 요게 B에서 모습도 똑같다 이거죠. 그러면 B에서는 이 빛들이 전부 다 이렇게 꺾일 거다. 그 다음에 다시 C에서는 A에서와 공통으로 두 칸에 두 칸 45도로 꺾여서 나갈 거다. 자, 그러면 결국 S로 진행하는 빛은 이 중앙에 있는 Q인 빛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이렇게 기니 D 보면 기억, A와 C에서 진행하는 세 빛의 파장은 같다. A와 C는 똑같은 굴절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S에 해당하는 Q이다 맞고. 자, N2 BD 매질에서 모습이 더 각도가 작아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더 밀하다. 그러면 N2가 N1보다는 더 굴절이 큰 매질이다. 그래서 맞고. 그래서 답은 기니 D 5번. 그림 가에서 매질 A에서 BC 거쳐서 다시 A로 나가는데 BC 거치고 나와서 A에서 나오는 모습이 여기서 시작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C 매질에서 끝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점선을 주고 있는데 이 점선의 의미는 중요하다 했어. 얘가 꺾이지 않고 쭉 갔다면 BC 매질이 전부 다 A랑 동통이었다면 이렇게 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좀 느낌적으로 일단은 이거보다 X만큼 못한 지점에서 빛이 나오게 됐다 맞지? 자, 그러면 BC 매질 중에서 A 매질보다 훨씬 미란 매질이 있구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그럼 BC가 둘 다 A보다 미라냐
아니면 하나는 A보다 소한데 나머지 하나는 A보다 미라냐, 요걸 이제 우리가 가져가보자 이거지. 자, 일단은 이 지금 상황에서는 요 A 빛의 꺾이지 않은 진행 방향을 보면서 요 하나하나가 각각 X라 했으니까 길이가 같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은데 쭉 가서 결국 마지막 Q에서 나오기 때문에 B층과 C층의 두께도 우리가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B가 만약에 미란 매질이다. 자, B가 미란 매질이라면 B에서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왔을 거다 이거지. 자, 근데 결국 마지막에 C 매질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도 여기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B 매질이 거의 무한대만큼 아주 미라다 해도 얘는 아주 작은 각도라도 조금은 일단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남은 거리가 그 수평 방향으로 남은 거리가 얘가 x보다는 작다 이거죠. x보다는 작은데 진행을 c 두께만큼 진행을 해서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a랑 비교했을 때 a보다는 미란 매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반대로 마찬가지야. 자, b가 반대로 a보다 더 소한 매질이라면 a 일단 여기서부터 이미 꺾여서 반까지 나갔을 거다, 맞지? 더 B가 더 소하다면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꺾여도 뒤로 와서 얘가 A를 나갈 때 이 점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B랑 C는 둘 다 A보다는 미란 매질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미라냐?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그림에서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그림의 차이는 C층의 두께를 좀 더 많이 줬다, 맞지? 그럼 만약에 C가 B보다 더 미랬다면 C층의 두께를 많이 주면 그보다 더 못 나가게 되고 가에서보다. 근데 C가 더 소한 매질이다. 그러면 가랑 비교했을 때 좀 더 앞에서 더 많이 가서 나오게 될 거다 이거지. 근데 얘가 나오는 모습이 Y에서 보이네. 그럼 지금 Y가 X보다는 크거든. 그러면 좀 더 많이 오른쪽으로 와서 나오게 되었다. 그러면 C층에 두께에 힘을 많이 주니까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네. 그러면 C가 B보다는 더 소한 매질이구나.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가 A가 가장 소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가장 미란 매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B, C, A 순이니까 3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같이 단색광 P가 매질 1, 2, 3 거쳐서 다시 1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일단 각도가 변하는 거 보고 굴절률 대소관계 매겨봅시다. 자, 굴절률 대소관계는 우선 요 점에서 1에서 2로 입사 굴절하고 있는데, 자, 세타 1에서 세타 2 각도가 커진 거 보니까 2번 매질에서 빠르네. 그러면 소한 매질이다. 그러면 2번 매질보다 1번 매질이 더 미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모습도 보니까 2에서 3으로 가면서 각도가 작아졌네. 그러면 3번 매질이 더 미라다. 2보다 3번 매질이 더 미라다. 그러면 1, 3번은 일단 2번보다는 미란 매질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1번만 이제 대소관계 확실히 매겨주면 되겠다 이거지. 그거를 3에서 1로 넘어가는 모습에서 볼 수 있겠네요. 3에서 1로 넘어가면서 요 각도에서 각도가 커진 거 보인다, 맞지? 그러면 각도가 커졌다, 빨라졌다. 그러면 1번 매질이 3번 매질보다는 소하다. 그러면 1번보다 3번 매질이 미라다. 그러면 요걸 최종 종합해보면 2번 매질이 가장 소하고 가장 미란 거는 3번 매질, 중간이 1번 매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P의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자, 1하고 2하고 비교했을 때 굴절률이 1이 더 크니까 느리다, 맞지? 그러면 파장은 빠른 데서 빠르니까 기니까 2번 매질이 더 길다 돼야지. 1에서 더 짧다, 맞고. 니은 P의 속력은 굴절률하고 반대. 그래서 1과 3 비교하면 1과 3을 비교하면 3에서가 더 느리다 돼야지. 1에서가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세타 3와 세타 2를 비교하라 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세타 1이라는 각도 1에서 2로 들어갈 때도 세타 1이라는 각도로 들어갔고 2에서 3으로 나갈 때도 반대편 3번 매질에서의 각도가 세타 1이에요. 자, 그러면 각각 세타 1과 비교되는 게 세타 2, 세타 3다, 그치? 자, 둘이 더해서 90도 관계인 것도 맞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타 요 2번 매질이 기준인데, 자, 2번 매질에서 3번 매질로 넘어갈 때랑 2번 매질에서 1번 매질로 갈 때랑 전부 다 세타 1으로 나가고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세타 2와 세타 3는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2번 매질과 차이가 큰 매질이면 큰 매질일수록 요 각도 차이가 심할 거니까, 각도 차이가 심하다는 거는 세타 2와 세타 3가 지금 전부 다 세타 1보다 큰데
더 각도가 차이가 심하다 결정되면 그 각도가 제일 바깥에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은 굴절률 차이가 2번 매질과 심한 게 2번 매질이 가장 소한 매질이니까 3번 매질이 굴절률 차이가 2번 매질과 심하네. 그러면 2번과 3번 사이에 있는 각도 세타 3가 각도 차이가 가장 심할 거다. 그러면 세타 3가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세타 2. 그러면 세타 3가 세타 2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보니까 파장이 뭐 1인 2빛이 그러면 파장 같으니까 얘는 같은 빛이다. 맞지? 같은 빛이 통과를 해서 A 통과해서 B로 가는데 수직으로 둘 다 입사를 했으니까 굴절을 하지 않았다. 맞지? 자, 하지 않고 쭉 진행해서 결국은 세타 1으로 공기에서 A로 들어왔더니 이런 굴절과 R이 되었고 꺾이지 않고 진행을 해서 다시 한번 R의 모습으로 B에서 공기로 나가게 되었다. 이죠. 그럼 여기서 차이는 결국은 공기에서 A로 갈 때랑 B에서 공기로 갈 때 누가 더 많이 꺾이냐의 차이로 D1과 D2가 달라졌을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안 꺾이는 상황을 한번 보는 거야. 안 꺾이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다. 맞지? 자, 이런 안 꺾이는 상황보다 더 많이 꺾였을 때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D1, D2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D1이 D2보다 작다 했어. 그러면 더 많이 꺾여야 작은 상황이 되는지 더 적게 꺾여야 작은 상황이 되는지 보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많이 꺾이면 많이 꺾일수록 많이 꺾이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꺾이겠다. 맞지? 자, 이렇게 꺾이면 두 빛 사이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맞죠? 그럼 많이 꺾일수록 더 가까워지네. 근데 D2가 멀어졌거든. D2가 멀어졌기 때문에 B에서 공기로 나올 때는 방금 전에 들어갈 때 공기에서 A로 들어갈 때보다 덜 꺾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가 공통이고 어차피 공기는 모든 매질에서 가장 소한 매질이니까 A, B는 공기보다 밀할 거다. 근데 더 많이 꺾이는 게 B가 아니라 A에서 A로 들어갈 때 더 많이 꺾였으니까 A가 공기랑 차이가 심하구나. 기니 D.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죠?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크죠? 틀렸고. 자, 세타 1과 세타 2인데 세타 2는 나올 때 B에서 나올 때의 각도다. 맞지? 세타 1과 세타 2가 같았다면 똑같이 꺾인 거잖아. 근데 B는 덜 꺾여야 되거든. 덜 꺾인다는 거는 빨간색이 가깝다는 소리다. 맞지? 자, 그러면 이 각도에서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더 D2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적게 꺾였다. 즉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다. 세타 2는 작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세타 1이 세타 2보다 더 크다 이러니까 D가 또 틀렸네. 답은 기억 1번. 자, 그림 가에서 보니까 일단은 서로 다른 단색광 A랑 B, 하나를 보라 하나는 빨강 이렇게 취급을 하면 돼. 더 많이 꺾이는 놈을 보라로 가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유리판을 거쳐서 굴절되는데 여기서가 문제인 거죠. 같은 각도로 들어왔어. 평행하게 들어왔는데 세타1이라는 각도로. 세타1이 지금 입사각은 아니야. 입사각은 세타1에서 90도에서 세타1을 빼야 되죠. 자, 같은 각도로 들어왔는데 더 많이 꺾이고 더 적게 꺾이는 놈이 있을 거다. 그러면 어느 놈이 더 많이 꺾였을 때 D2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판단할 거라고. 일단 D1이 D2보다 크다 했어. 그러면 D1이 D2보다 크니까 얘들은 가까워졌다 이거지. 자, 그리고 또 세타1과 세타2를 비교하는데 어차피 공기에서 유리를 거쳐서 다시 공기로 들어오는 상황이면 이 각도는 변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세타1과 세타2는 동일하다. 그러면 기억은 맞고. 자, 더 많이 꺾인 놈을 누구 줄지가 관건인데, 자, 얘네 둘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했잖아. D2가 더 작다 했으니까 A가 더 많이 꺾인다면 A가 더 극단적으로 많이 꺾이고 B는 꺾이지 않았다 치자. 그러면 얘들 사이의 거리는 더 심해졌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D2가 더 작다 했으니까 A는 얼마 안 꺾이고 B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 얘들 사이 거리가 가까워질 거다. 그럼 B가 더 많이 꺾인 이유는 B는 우리가 보라색 취급한다 했다. 맞지? A는 빨간색. 그래서 빨간색 A가 파장이 더 길고 A가 보는 유리판의 굴절률이 더 작고. 오케이. 그러면 니은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공기 중 파장은 람다1이 아니고 람다2고. 디귿 유리판 안에서 A를 따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더 많이 꺾일수록 굴절률을 더 심하게 본다 했어요. 그러면 람다1일수록 굴절률이 더 크게 느껴지면서 얘가 더 속력이 느리다. 그러면 보라색인 B가 더 속력이 느리다 돼야 되니까 A가 속력이 B보다 빠르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X가 입사각 세타로 1에서 2로 진행했더니 각도가 더 커졌네. 빨라졌다. 그러면 2가 소한 매질, 1번이 2번보다 밀한 매질이다. 그렇지?
그리고 똑같은 빈 x를 이번에는 3에서 2로 쏴줬는데 전반사에 성공했다 하는 거 보니까 3도 2번은 더 미란매지. 자, 근데 같은 각도 세타로 들어왔는데 위에서는 전반사 하지는 못했다 맞지? 굴절에서 나갔으니까. 근데 밑에서는 전반사에 성공했다. 그러면 1과 2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더 커서 세타일 때 실패했지만 2와 3 사이, 3번 매질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다 이거죠. 그러면 임계각이 더 작다, 전반사 잘한다, 잘 꺾인다 다 같은 말이었다 맞지? 그러면 2번 매질과 3번 매질 사이에서 더 잘 꺾였으니까 2번 매질이 공통이네. 공통인 2번 매질은 굴절률에서 가장 작다 이거지. 그러면 1번, 3번이 2보다는 큰데 그 중에서 차이가 더 심한 거는 전반사의 성공은 3번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굴절률 대소관계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기억 2가 가장 크다 반대죠. 가장 작다 굴절률은. 니은 x가 2에서 3으로 진행할 때 위에서 오는 빛이네. 2에서 3으로 진행한다 했는데 2에서 3은 반대 방향이에요. 2가 소한 매질이고 3이 밀한 매질이기 때문에 소에서 밀로 진행할 때 전반사는 할 수 없다 이거지. 디귿 임기각은 x가 1에서 2로 1과 2 사이, 3과 2 사이 비교하라 했으니까 3과 2 사이가 1과 2 사이보다 더 차이가 많이 난다 맞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임기각은 작다 했지. 그래서 1에서 2 사이의 임기각이 3이보다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디귿 2번. 자, 그림가는 매질 1에서 2로 진행할 때 60도로 입사했네요. 그래 놓고 A로 가니 B로 가니 묻네. A로 간다면 각도가 작아지는 상황이고 B로 간다면 각도가 커지는 상황이네. 그러면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률만 보면 되겠다 이거지. 근데 매질 1과 매질 2의 굴절률은 각각 1과 루트 2, 매질 2가 더 밀한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느려졌을 거니까 각도는 작아진다. 그러면 A가 맞네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가에서 빛은 A로 진행한다 맞고. 자, 2번 매질에서 1번 매질로 나오는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각도가 더 커져야 된다 맞지? 2에서 1로 나오면 빨라지니까. 그러면 각도가 더 커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일단 B도 될 수 있는데 전반사 유무도 확인하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전반사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 굴절률 관계를 봅시다. 굴절률 관계가 1대 루트 2다 맞지? 1대 루트 2니까 두 매질 사이의 임계각은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 상대 굴절률이 임계각 사인 값이라 했어 맞지? 근데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인 거는 세타시 임계각이 45도란 소리고, 임계각이 45도인 상황에서 60도로 나왔잖아. 그럼 얘는 전반사에 성공할 거니까 C로 모조리 다 간다. 오케이, 그러면 빛은 B로 진행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얘는 틀렸고, 디귿 매질 2에서의 빛의 속력은 0.5C이다. 매질 2는 굴절률이 루트 2배 더 크다 맞지? 굴절률이 1이라는 요 매질 1이 진공 내지 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C에서 진공에서 빛의 속도를 C라고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으면 루트 2배 더 밀한 매질이기 때문에 루트 2분의 1 C가 얘들 속도다 이거지. 2분의 1 C가 0.5C니까 얘는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 같은 빛이야 부채꼴 모양 원형을 이용하겠다 이런 뜻이고, 자, 유리에 수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공기에서 유리로 들어가면서 굴절은 신경 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점에서 A점에 전반사 한다 했으니까 A점에 법선을 한번 꺼 봅시다. 원의 중심을 지나게 만들어주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 각도로 들어왔더니 전반사 했으니까 이 각도도 같을 거다. 자, 그러면 이 각도가 지금 세타라면 세타가 전반사에 성공을 했으니까 세타는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보다 큰 상황이야 그치? 자, 그 다음에 B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법선을 그어주면, 중심각 그어주면, 자, 일단은 이 각도가 세타보다 더 크다 맞지? 세타 다시가 세타보다 더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세타에서도 전반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타 다시도 성공할 거다. 그러면 전반사 성공하는 점이 된다 이거지. 자, 기니 D 보면 기억 B에서 전반사 한다 맞고.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크다. 공기가 가장 큰 매질을 했어. 기본적으로 진공이 가장 크지만 공기랑 진공은 거의 동급. 그러면 유리 같은 데서 더 크다 하면 틀렸다. 디귿 유리와 공기 사이의 임기각은 45도보다 크다. 자, 45도보다 크다 하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네. 자, 지금 이 세타 각도가 얘도 세타고 얘도 세타인데 여기 직각이네.
그러면 세타가 지금 45도제. 그러면 임계각은 세타에서 45도에서 전반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임계각은 세타고 세타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래서 45도보다 작다 돼야죠. 틀렸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자, 그림과 같이 단색광 A, B 서로 다른 단색광인가 봐. 빛이 다르다 생각하고 더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 더 적게 꺾이는 게 빨간색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그리고 전반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꺾일수록 임계각도 작고 전반사 잘한다. 자, 지금 전반사 굴절각이 90도 되는 상황이니까 임계각이야. 자, A 빛의 입장에서는 세타 A가 임계각이고 B 빛의 입장에서는 세타 B가 임계각이다 이거지. 그러면 임계각이 작을수록 임계 상황이 더 빨리 왔다는 소리니까 많이 꺾인다. 그러면 A가 지금 임계각이 더 작잖아. 그러면 A가 보라색이다, B는 빨간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기니디 유리 속에서 A의 속력은 B 속력보다 더 크다. 자, 유리에서 보는 A가 보는 굴절률과 B가 보는 굴절률은 다르다 했어. 근데 더 많이 꺾이는 빛일수록 유리의 굴절률을 더 밀하게 보기 때문에 공기와 유리 사이에서 많이 꺾인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지금 보라색 빛 더 많이 꺾인다 했으니까 A가 보는 굴절률도 더 크다. 그러면 굴절률을 더 크게 볼수록 속력은 작아질 거니까 VA가 VB보다 작다 이거죠. 그래서 A 속력은 B 속력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고,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 자, 진동수는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다, 맞지? 자, 보라색과 빨간색이니까 보라색 빛이 진동수가 더 크겠네. 그러면 A가 B보다 더 크다. 맞고. 이거 A가 유리의 연직 단면에 수직으로 Q에 입사하면, 자, A가 B의 경로인 지금 Q 경로로 가면 당연히 자기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가게 됐으니까 전반사 하겠죠. 전반사 성공한다, 맞죠? 그러면 2D 5번. 같이 동일한 단색광 XY. 자, 단색광 동일하다 했으니까 빨간색 보라색은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입사해서 자, P점을 통해서 수직으로 통과했으니까 일단은 굴절하지 않았다, 맞지? 통과해서 1과 2의 경계면, 요 경계면에서 자, 법선은 항상 요 원형에서 원의 중심에서 원호의 부분으로 그어주면 그게 법선 벡터가 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러면 반사에서 같은 각도로 반사에서 날아갔더니 R지점에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때 전반사 했다는 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각도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1과 2 경계면에서 이 각도가 만약에 세타 1이라면 1과 2 경계면에서의 임계각이 세타 C다. 자, 그러면 세타 1이 세타 C보다 더 큰 상황으로 들어왔으니까 전반사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Q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단색광은 똑같은 단색광이야. 그러면 전반사 조건은 같을 건데, 자, S까지 법선 벡터를 그어보면, 자, Q에서 들어왔을 때 이 각도가 들어오는 각도다, 맞지? 이 세타 2는 지금은 얘가 더 누웠기 때문에 세타 1보다 더 크다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세타 2가 세타 1보다 더 큰 각도로 들어왔으니까 세타 1에서 전반사 했다면 세타 2도 임계각보다 더 커서 전반사 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기니디 보면 기억.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일단 전반사 하는 상황이니까 전반사는 항상 미래에서 소로 가면서 전반사 할 수 있죠.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X는 R에서 전반사 한다. 자, R에서 전반사 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각도 보면 아는데 요 원의 특징이다, 맞지? 전반사, 반사해서 다시 R까지 가면 R에서 중심까지 해서 법선을 그어주면 이 각도는 요게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지? 그러면 이 각도도 요 세타 1과 동일할 거고 세타 1이 전반사 하는 각도였으니까 R에서도 전반사 한다 이거지. 맞다. 그다음에 디귿. Y는 S에서 전반사 한다. Y는 S에서 전반사 했죠. 걔네 다 맞네요. 답은 5번. 자, 그림은 반원형 매질이고 매질 A 또는 매질 B를 각각 쓰고 있다. 자, 광원에서 PQ 사이의 광원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했대. 그래서 세타를 조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매질 A를 사용했을 경우에 1과 2의 구분은 위에서 전반사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세타를 42도 기준에서 구분한 거 보니까 42도가 임계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임계 상황이 후에 42도보다 더 큰 각도를 입사시켜야 전반사니까 2번 상황이 전반사 하는 상황이고 1번 상황은 전반사 실패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비매질로 바꾸니까 그 임계 상황이 34도에서 일어났다, 맞지? 임계각이 더 작아졌네. 잘 꺾인다 이거죠. 그러면 상대가 공통이 공기다, 맞지? 공기는 가장 소한 매질이니까 B일 때 더 잘 꺾였다는 거는 B가 A보다 공기랑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기니 D 기억. 전반사가 일어나는 범위는 1이다 했으니까 틀렸고. 니은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고. 그다음 디귿 A와 B로 광습률을 만든다면 굴절률이 더 큰 B로 코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A로 코어를 만든다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니은 2번. 여기는 색깔이 다른 두 레이저 광선 하는 거 보니까 또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자. 자, A, B 둘 중에 하나를 이제 A를 비추니까 1부는 A로 경로 A로 가고 그 다음에 1부는 반사하여 B로 갔다. 일단 반사했다 했으니까 요도는 서로 같네요. 그러면 입사각도 세타였다 이거지. 자, 나에서 보니까 광선 B는 똑같은 입사각으로 비추었다. 그래서 경로 C로 가는 거 보니까 B가 A보다 더 많이 꺾였네. 그럼 B를 보라색 주고 A를 빨간색 주지 뭐. 자, 그리고 얘도 일부 반사했다. 그럼 반사 경로는 다 같을 거야. 똑같은 입사각이었다 했으니까. 가나다. 나에서 광선 B의 반사각은 세타보다 크다. 똑같은 세타죠. 틀렸고. 물속에서 진행하는 광선의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 어차피 공기에서 기준에서 물은 공기보다 더 굴절률이 크다, 맞지? 그러면 물의 굴절률을 더 크게 보면 볼수록 공기랑 차이가 심해지니까 굴절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 보라색이 본 빨간색이 본 물의 굴절률보다 보라색이 본 물의 굴절률이 더 크다 이거지. 굴절률이 더 크게 보는 보라색 경우에 느려지고, 그래서 보라색이 빨간색보다 더 느리다 돼야 되니까 A가 B보다 속력이 크다, 맞죠? 가에서 광선 A의 입사각을 0에서 90도로 변화시키면 수면에서 광선이 전부 반사되는 전반사를 관측할 수 있다 한데, 일단은 입사 방향이 전반사 할 수가 없다, 맞지? 공기에서 물로 쏴주기 때문에 전반사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2번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골절, 반사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원형으로 생긴 두 매질 A, B를 붙여놨고, 자, 실험을 해가면서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한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나오는 거 보니까, 자, 입사각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입사각과 동일한 각도로 반사할 거고, 요 각도는 갈 거고, 그 다음에 굴절에서 갈 건데, 지금 1번 실험에서 굴절각이 더 크다, 맞지? 그러면 굴절각이 좀 더 커졌네요. 요게 굴절각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굴절각이 커진 거 보고 빨라졌구나. 그러면 B 매질이 A 매질보다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이구나. 이렇게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자, 2번 실험도 마찬가지. 입사각을 안 줬는데 반사각을 줬으니까 반사각과 입사각은 항상 같은 상황이다, 맞지? 자, 그리고 3번 실험에서는 굴절각이 해당 업소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반사 하는구나. 그래서 70도에서 전반사를 했으니까 이 AB 매질 사이의 임계각은 70도보다는 작구나. 근데 50도에서는 전반사 못했으니까 50도보다는 크다. 저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기억 50도다 맞고. 이은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 B에서보다 크다. A가 밀한 매질이었지. 그러면 더 크다가 이건 작다 돼야지. 틀렸고. 디귿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70도보다 작았지. 그래서 70도일 때 전반사한다. 틀렸네요. 답은 1번.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이다. 자, 그래놓고 물에서 공기로 입사각 41도 넣었더니 60도 되었다. 굴절가 커졌네.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소환미질로 갔다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 종류를 바꾸는데 결국 맞춰놓은 게 굴절각이다, 맞지? 자, 굴절각은 다 동일한데 입사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네. 결국 우리가 살펴볼 거는 입사각과 굴절각이 차이가 심한 정도. 그럼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많이 꺾였다. 즉 공기와 굴절률 차이가 심하다. 근데 공기는 누가 봐도 소한 매질이거든. N이 가장 작은 매질. 그러면 물, A, B 전부 다 공기보다는 밀한 매질들인데 차이가 심한 매질일수록 많이 꺾인다. 그러면 B가 제일 차이가 심하고 그 다음이 A, 물이 그나마 차이가 덜하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수관계 매겨지고 기니디 보면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물이 더 소한 매질 맞지? 더 크다 맞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죠. 디귿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와 B
A일 때가 B일 때보다 크다. 자, 일단은 임계각이 크다는 거는 전반사를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임계각이 작아야 전반사를 잘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A일 때가 B일 때보다 더 크다는 A가 B보다 전반사 잘 못하는 경우니 굴절률 차이가 덜 심한 경우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A랑 공기는 이 차이고 공기랑 B는 더 큰 차이네. 그러면 A가 차이가 덜하니까 잘 안 꺾인다. 임계각은 더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D가 3번.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반원형 그릇인데 매질이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다. 맞지? 그러면 요 선은 매질의 경계가 될 거고 법선이 아니야. 자, 법선이 매질의 경계의 수직인 선. 요게 파란색이 법선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요 각도가 입사각, 요 각도가 굴절각. 그러면 L1과 L2는 각각 입사각과 세타1과 세타2 입사각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를 바로 보여주겠네. 자, 그래 놓고 보니까 라에서 A랑 공기를 비교하니까 3이랑 4.5네. 그러면 1대 1.5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B와 공기 사이를 보니까 1대 1.7이네. 그러면 차이가 더 심한 거다. 맞죠? 그러면 차이가 더 심하다 해서 바로 공기랑 차이가 더 심할 거니까 공기보다는 당연히 A가 크고 더 차이가 큰 B가 A보다 더 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로 맞춰놨는데 1대 1.5랑 1대 1.7이니까 요 A랑 B의 요 사인 값의 B는 1.5대 1.7이겠다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A가 더 빠른 매질 맞으니까 A에서 3cm, B에서 3cm네. B에서 3cm면 A는 좀 더 빠른 좀 더 큰 1.5대 1.7 그러면 3.4cm다 이렇게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기니 D 기억에 들어갈 거는 5.1보다 크다 했으니까 안 되죠. 틀렸고. 레이저 빛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속력은 A가 더 소환매질이지. 더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임계각은 레이저 빛이 A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가 B에서 공기로 진행할 때보다 크다. 자, 임계각은 차이가 클수록 작다 했어. 그러면 A에서 공기, B에서 공기. A에서 공기가 차이가 더 작네. 차이가 더 작으니까 임계각은 더 크다. 맞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D 4번. 문제에서 보니까 눈을 통해 관측하는데 관측하는 대상이 자의 끝이다. 맞지? 자의 끝을 P점을 통해서 관측을 하고 싶다. 자, 액체를 다르게 써가면서 관측을 하고 있네. 자, 액체 A 같은 경우에는 자 끝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 굴절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때 높이 H가 보니까 17cm. 자, 근데 밑으로 갈수록 점점 H가 깊어지네. 자, 그러면 H가 깊어진다는 거는 자 끝이 더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자 끝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는 P점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똑같다. 맞지? 자, 근데 H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빛은 더 많이 꺾이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상대가 공기야. 우리 눈이 지금 공기에 있으니까 공기는 가장 소한 매질이다. 그러면 H가 크면 클수록 많이 꺾인다는 소리니까 H가 가장 큰 게 공기에서 가장 멀리 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매겨주면 되겠네요. 요게 굴절률의 대소관계다 이거죠. 자, 그럼 기니디 굴절률은 A가 물보다 작지? 틀렸고. 빛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빠르다. B가 더 소환매질이니까 빠르다. 맞고. 그 다음에 D는 액체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A가 B보다 크다. 자, A가 더 가깝죠. A가 공기랑 더 가깝기 때문에 임계각은 가까울수록 더 크다 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2D 4번. 자, 반원형 매질 ABC를 준비해 놓고 AB를 붙이고 한번 실험하고 BC, CA 붙여서 한 번씩 실험했대요. 자, 실험 1에서 보면 A에서 B로 써주고 있다. 맞지? 근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작네. 그러면 A가 각도가 더 큰 매질이니까 A가 소한 매질, A가 B보다 더 소하다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실험 2에서도 B에서 C로 쏴주고 있다. 그치? 자, B에서 C로 쏴주고 있는데 입사각과 굴절각 비교해 보니까 얘가 입사각이 또 크네. 그러면 B 매질에서 각도가 더 크다, 더 빠르다. 그럼 B가 소한 매질, C가 밀한 매질. 자, 그 다음에 3번 실험에서는 C에서 A로 쏴주고 있네. C에서 A로 쏴주니까 CA 비교하면 C가 최고 밀한 매질이고 A가 최고 소한 매질이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심하다. 일단은 소한 매질로 들어왔으니까 기억은 30도보다는 더 클 거고. 자, 기준이 요가 기준이겠네. 일단은 굴절각
기억에서 보니까 기억은 45도보다 크다 했는데, 자 45도랑 30도 관계는 AB 관계야. AB. 자 근데 C에서 A로 보냈대. 자 C에서 A로 보내면 요 관계죠. 차이가 더 심하다 이거지. 그러면 입사각과 굴절각 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 차이도 심해야 되는데, 30도랑 대응되는 그 굴절각은 45도보다 얘가 45도가 되는 순간 얘는 C랑 A랑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랑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더 차이가 심하니까 45도보다는 더 크게, 이게 아니지. 기억은 45도보다 더 크게 각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45도보다 크다 맞고. 니은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파장이 짧으면 느린 거잖아. 그러면 A가 소환 매질이니까 더 길어야죠. 틀렸다. 디귿 임계각은 P가 B에서 A, C에서 A, BA, CA 또 비교 안 해. 그러면 CA가 차이가 심하니까 BA보다는 임계각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AB로 진행할 때가 CA로 진행할 때보다 더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기억 1번. 자 다음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래놓고 sin i랑 sin r의 비를 줬네요. 자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기울기가 1인 기준선에 그어준 거예요. 기울기. 자 얘의 의미는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sin i 값이랑 sin r 값이 차이가 없으면, 즉 매질의 차이가 전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1번 실험은 지금 이 상황이다 맞지? 자 x축이 입사각이네. 입사각이 x축이고 y축이 굴절각이네. 그러면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굴절각이 더 커졌으니까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A가 밀한 매질이고 B가 소한 매질이다 볼 수 있고. 자 2번 실험은 기울기 1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1번 작기 때문에 입사각이 더 크다 맞죠. 입사각이 더 큰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B는 소한 매질이고 C가 더 밀한 매질이다 이거죠. 자 그럼 B가 공통으로 소한해. 그 다음에 AC는 공통으로 B보다는 밀한데, 그 밀한 정도를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거죠. 기울기가 1인 게 차이가 없는 경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질수록 차이가 더 심하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보니까 1번보다 2번 실험이 더 많이 떨어져 있네. 그러면 C가 B랑 차이가 더 심하다. 그러면 C를 최고 바깥에 보내고 A는 두 번째로 보내면 되겠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P의 속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가 최고 소환 매질인가 틀렸지. 디귿 1에서 sin i0는 0.75인 입사각으로 입사시키면 전반사 아니 대응되는 굴절각이 없으면 전반사겠죠. 자 0.75야. 1번에서 0.75면 0.75 여기 있네. 그럼 0.75랑 대응되는 굴절각이 없다 맞지? sin 값이 1인 것까지 다 찾았는데 그때가 이때다 그죠? 그러면 sin 값이 1이란 거는 굴절각이 90도란 거죠. 그러면 이때가 전반사 하기 직전인 임계각이다 이거지. 그러면 임계각보다 더 큰 값인 i0로 넣었으니까 얘는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자 다음은 임계각을 찾는 실험이다. 반원형 매질 두 개 붙여놓고 P 단석형 P를 원의 중심을 향해서 입사시킨다. 원의 중심을 잘 이용하겠다는 소리고. 자 임계각을 0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증가시키면서 임계각을 찾는 상황이다. 자 임계각 찾는 상황인데 찾아졌네. 그러면 임계각이 성공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A 상황 A, B 사이에서 임계각은 45도에서 40도에서 성공을 했다. 즉 성공했으니까 A가 밀한 매질, B가 소한 매질. 밀에서 서로 쏴줘야지 임계각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지. 자 마찬가지로 B, C 사이에서도 B에서 C로 쏘니까 성공했다. 그럼 B가 밀한 매질, C가 소한 매질. 자 그러면 C보다는 B가 더 밀한데 B보다는 A가 더 밀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요게 굴절률이다 이거죠. 자 그래 놓고 C랑 A에서 임계가 찾는 상황이니까 항상 밀한 데서 소한 대로 쏴줘야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C에서 A는 아니고 A에서 C로 쏴줘야 된다. 그래서 C에서 A는 다 탈락이고. 자 A에서 C로 쏴주는데 일단 임계각이 40도였던 게 A랑 B 사이, A, B 사이가 40도이기 때문에 A, C 사이는 더 멀다 맞지? 굴절률 차이가 더 심하기 때문에 임계각은 더 작아야 된다. 그러면 40도보다 더 작은 임계 상황, 그게 요 상황이네. 그럼 답은 1번. 그림은 전망경에 사용되는 직각 2등변 삼각형 프리즘이란다. 자 그러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이면 요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고, 그
그러면 요 한각이 45도라는 얘기죠.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들어와서 전반사에 성공을 해야 전반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이때 법선을 그어주면 이 각도는 요 45도 각도랑 똑같은 각도여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45도에서 전반사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계각은 45도보다 더 작아야지 45도에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매질을 우리가 이용해야 한다 이거죠. 자, 세타 C에 대한 사인 값은 굴절률의 B라 했는데 딱 45도가 기준이네. 그럼 45도에 대한 사인 값이 루트 2분의 1. 어차피 상대는 공기니까 이 우리가 쓰는 프리즘의 굴절률이 루트 2 이상만 되어주면 전반사에 성공하겠다. 그럼 루트 2보다 작은 건 다 탈락이다 이거지. 그럼 재질로 가능한 것을 고르시라고 했으니까 루트 2가 1.414 정도 된다 맞지? 그럼 BC 답은 4번. 그림은 평행한 레이저 빛을 공기에서 두 프리즘으로 쏴주는데 프리즘의 임계각은 공기와 프리즘 사이에서 42도로 동일하다. 자, 각각 2등변, 직각 2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 모양이래. 자, 그러면 요 각도가 법선을 그어주면 요 각도 45도죠. 45도가 입사각 되겠다 맞지? 42도가 임계각이라 했으니까 입사각이 임계각 넘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전반사에 성공했을 거고, 그러면 45도 더 꺾여서 90도 상으로 전반사했고, 자, 여기서 1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죠. 얘가 45도다 맞지? 그러면 또 45도로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가서 나갈 때는 수직으로 나가니까 그냥 쭉 나가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0도 상황에서 보면 얘가 요게 얘랑 같은 60도다 맞지? 그래서 60도 전반사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60도. 자, 근데 요게 60도 되니까 요게 30도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쭉 나가게 되면 여기서는 90도로 나갈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전반사 나가겠다 이거죠. 그럼 프리즘에서 나오는 빛이 이루는 각도는 마지막에 여기서 요거 보면 되겠네. 얘 위로 쭉 나가고 얘는 60도만에 나가니까 얘들이 이루는 각도도 60도.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림은 물 속에 프리즘을 넣고 물에서 I의 각도로 프리즘에 입사시켰더니 굴절각 R이 되었다. 요 I와 R 관계네. 그러면 일단은 물의 굴절률 곱하기 물에서의 사인 값은 프리즘의 굴절률 곱하기 프리즘에서의 사인 값이랑 같다. 요게 스넬의 법칙, 굴절 법칙이었어. 맞지? 자, 그런데 이제 물에 대한 프리즘의 굴절률이 n이라 했으니까 물에 대한 프리즘의 굴절률이 n이라 했으니까 n 물분의 n 프리즘이 요게 n이다. 그쵸? 그럼 요 식을 좀 고쳤으면 물의 굴절률만 넘겨주면 되겠네. sin i는 n 물분의 n 프리즘의 sin r. 그래서 n sin r이겠다. 그치?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맞고, 이어는 입사각이 i보다 크면 P점에서 전반사 일어날 수 있다. 자, 일단은 i보다 r이 작은 거 보니까 더 프리즘에서 느리네. 고치잖아, 맞지? 그럼 얘가 밀한 매질, 소한 매질인데 소에서 밀로 넣어줘서는 전반사에 할 수 없다 했어. 그래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다. 디귿 공기 중에서 프리즘으로 입사각 i로 입사시키면 굴절각 r보다 작아진다. 자, 공기 중에서 넣어주면 공기랑 프리즘은 물과 프리즘보다 차이가 심해질 거 아니야, 당연히. 공기가 물보다 소하니까. 그러면 차이가 심할 거니까 같은 I로 넣어주면 각도가 더 많이 꺾여서 R보다 작아진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3번. 질 A와 B의 경계면에서 입사가 45도로 입사시킨 단식광 XY가 있다. 자, A에서 B로 들어갔는데 입사하기 전에 얘들이 평행한데 굴절되고도 평행하다 맞지? 그러면 꺾인 정도가 동일하다. 같은 세타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같은 빛이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P랑 Q 중에 한 곳에서만 전반사 한다 했는데 전반사가 한 곳에서만 일어난다면 어차피 다 B와 공기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도가 큰 여기서 세타는 지금 45도보다 작으니까 P점에는 세타의 각도로 나오게 되었고 Q점에는 90도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게 되었다 맞지? 근데 세타가 45도보다 작기 때문에 90 마이너스 세타가 세타보다 더 크다 이거죠.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면 Q에서 일어날 거다.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45도랑 그거보다 작은 세타다 맞지?
그러면 B로 들어가면서 속도가 줄었다. 그러면 A가 B보다 소환 매질이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Q에서 전반사가 일어난다. 맞고. 그 다음에 D은 P에서 반사된 X랑 Q에서 반사된 Y, 전반사하는 쪽이, 전반사라는 게 전부 다 반사했다는 거니까 전반사 쪽이 반사된 빛의 세기가 더 크다 돼야지. 그래서 P에서가 더 작다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 5번. 그림과 같이 A와 B의 경계면에 50도로 들어갔는데 A, B 사이 임계각은 45도로 했으니까 전반사 했겠죠. 자, 요즘에서 전반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반사에서 같은 각도 50도 되었을 거고. 자, 그러면 A랑 C의 경계면으로 입사했는데 이때 각도가 50도로 똑같다 맞지? 자, 50도로 입사했는데 전반사 하지 못했지만 각도가 커졌다. 그러면 A, B, A, C 비교하면 A가 미란 매질, C가 소환 매질이다 이거죠. 그리고 A, B 비교해도 A가 미란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갔으니까 전반사 했겠지. 그러면 A가 공통으로 가장 미라다. 그럼 굴절로는 A가 제일 크다. 자, B, C를 비교해보라고 하는데 같은 50도로 한 번은 B에서 A에서 B로, 한 번은 A에서 C로 들어갔다 맞지? 근데 전반사에 성공했고 전반사에 실패한 거 보니까 A, B 사이에 그 굴절률 차이가 A, C 사이 굴절률 차이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A, B를 제일 바깥으로 두고 C가 중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0도보다 커진 각도로 굴절했으니까 여기서 C에서 다시 B로 들어갈 때는 요 각도다 맞지? 둘이 더해서 90도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C에서 B로 들어가는 각도는 이 세타라면 50도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C에서 B로 갈 때 45도를 가자. 세타는 45도보다 이 각도가 세타보다 크니까 45도보다 작은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이 45도는 A와 B 사이의 임계각이었잖아. 그러면 지금은 C와 B 사이니까 굴절률이 차이가 좀 더 안 난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덜 나면 임계각은 더 커진다 했으니까 45도보다 더 큰 각도가 임계각인 상황인데 45도보다 작게 들어왔으니까 요점에서는 전반사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것도 묻고 있다 맞지? 기니디 기억.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A가 가장 컸죠. 맞고. 니은 P의 속력은 C에서보다 A는 가장 느린 매질이지. 틀렸고. 이거 C와 B의 경계면 P점에서 전반사한다. P는 전반사 못했지. 틀렸고.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그림은 단색광 P가 X, Y, Z 순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먼저 각도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고 판단하자. 자, X에서 Y로 들어가는 점에서 보면 세타 제로로 들어가서 그거보다 작은 각도인 세타 1으로 나왔다 맞지? 그럼 각도가 작아졌으니까 Y가 더 미라다. 그러면 굴절률의 관점에서 볼 때 X보다는 Y가 더 크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Y에서 Z로 들어가는 상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각도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인데 맞지? 자, 90도 마이너스 세타 1보다 세타 제로 더 커졌네. 각도가 더 커졌으니까 빨라졌네. 그러면 Z가 더 소환 매질. 그러면 Y가 최고 미란 매질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Z랑 X의 경계에서 전반사에 성공했다 했으니까 전반사를 하려면 미란돼서 소환대로 Z가 X보다는 더 미란 상황이다. Z가 X보다는 더 미란 상황. 요걸 종합해 보면 굴절률은 최고 큰 게 Y, 그 다음에 Z, 그 다음에 X 수이네요. 자, 그러면 기니디 보면 P의 속력은 Y에서가 Z에서보다 크다. Y가 더 미라다 맞지? 틀렸고. 니은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D가 세타1은 45도보다 크다. 자,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건데 상대 각도가 다 세타 제로야. 그러면 여기서 세타 1과 세타 제로 관계고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1과 세타 제로 관계인데 누가 더 많이 꺾이는지 살펴보면 된다 이거지. 자, Y가 공통으로 가장 미란 매질이야. 근데 Y랑 차이가 심한 놈이 끝에 있는 X다 맞지? 그러면 X랑 Y 사이에서 더 많이 꺾여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세타 제로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많이 꺾인다면 세타 1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1보다 작아야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세타 1과 90도에서 세타 1 뺀 걸 비교했을 때 90도에서 세타 1 뺀 게 더 커야 되니까 세타 1은 45도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지. 45도보다 크다 했으니까 틀렸네. 답은 2번 니은. 그림과 같이 A와 B 사이에서 일단 진행한다. 각도가 작아졌네요. 그럼 B가 더 느리다. 그러면 A보다는 B가 더 굴절률이 큰 매질이다. 자, 그 다음에 A랑 C랑 비교해서 A가 C보다 미라다 했으니까 C는
가장 소환 매질 되겠네. 그럼 굴절 대소관계 이렇게 매겨지고, 그다음 이 세타의 의미는 A, B 사이의 임계각이다. 그러면 지금 A, B 사이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겠다. 그러면 길이 D 가보자. 기억. 단색광의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크다. A가 소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세타는 45도보다 작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세타랑 더해서 90도인 관계인 각도가 요 각도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점도 마찬가지로 A랑 B를 경계로 두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임계 상황이고 이 점에서는 굴절이 된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지금 각도가 이 각도 세타 다시라고 한다면 이 세타 다시는 임계각보다는 작은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그 임계각이 세타잖아. 그러면 세타 다시보다 세타가 작은 상황인데 더해서 세타 다시가 세타보다 작은 상황인데 더해서 90도인 관계니까 세타는 일단 45도보다는 큰다 할 수 있네.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단색광은 B와 C의 경계에서 전반사 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세타면 같은 세타 받아갔을 거예요. 그럼 얘도 지금 세타로 들어온 상황이야. 세타는 AB 사이에서 임계각이기 때문에 AB보다 BC 사이에서 임계각은 더 작다 맞지? 그러면 세타로 들어온다면 충분히 전반사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반사 한다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3번. 그림에서 보니까 A와 B 사이 경계면에서 45도로 입사해서 전반사 성공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전반사 했으니까 A가 미란 매질, B가 소환 매질. 자 그리고 반사했으니까 이 각도 그대로 45도 받아올 거고 더해서 90도니까 얘도 45도네. 자 45도로 나가는데 각도가 커졌죠. 그러면 C도 B에 비해서 소환 매질인데 같은 45도로 들어왔는데 A에서 B로는 전반사에 했는데 A에서 C로 갈 때는 전반사에 성공하지 못했다 맞지. 그러면 차이가 덜 심하다 이거지. 그래서 A, B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A, C 사이보다 심하다. 그럼 공통인 매질 A가 지금 최고 미란 매질이네. 그럼 B, C가 그거보다 소한데 B가 차이가 심해야 되니까 C가 중앙이고 B가 가장 소한 매질이다 이렇게 매길 수 있겠네요. 기니 D A와 B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 45도에서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아야죠. 틀렸다. 니은 단색광의 속력은 AS가 C에서보다 작다. A가 가장 미란 매질이지. 작다 맞고. 디귿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다. B가 C보다 작다 맞죠. 그래서 답은 니D 4번. 빛의 전반사에 대한 실험이다. 공기 중에서 매질 A로 넣어줬는데 A에서 다시 공기로 나오는 상황이다 맞지? 근데 옆면에서 전반사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자 옆면으로 들어갈 때는 P 광선을 세타 공기 중에서 세타로 넣어주면 일단 공기보다 A 매질은 미라기 때문에 각도가 작아질 거다 이거지. 요게 세타 다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다시 한번 옆면으로 들어갈 때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다시 요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근데 A 매질과 B 매질의 차이는 A 매질에서는 60도 64도 보다 작은 각도로 넣어주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그러면 64도 정도의 각도가 경계인데 자 지금 P 상황이 요게 64도라서 임계 상황이라고 해본다면 이 각도보다 더 크게 넣어주면 얘가 이런 방향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굴절된 각도도 커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옆면에 들어갈 때 모습이 아까보다 좀 더 서서 들어갔다 맞지? 그러면 굴절해서 나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100% 굴절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다. 자 근데 비매질을 쓰면 0도에서 90도까지 어떤 각도를 넣든지 전반사 잘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전반사를 할 수 있는 각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A랑 B를 비교했을 때 결국은 누가 더 많이 꺾이냐 하는 문제인데 더 많이 꺾이는 쪽은 자 P 광선이 진행을 했을 때 A 공기에서 B로 들어갈 때 더 많이 꺾인다면 더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입사할 때 각도가 더 커진다 이거죠. 그럼 각도가 더 커지면 반사하기가 유리하다 맞지? 안 그래도 그 비매질과 공기매질 사이에서는 임계각이 더 작아졌을 거 아니야. 더 많이 꺾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64도까지 끊어진 임계 범위를 갖고 있는데 얘들은 90도까지 다 전반사 한다 맞지? 그런 상황에서는 공기와 그러니까 두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런 상황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B가 A보다는 더 미란 매질이다. 공기와 굴절률 차이가 심하니까. 그러면 기니 D 보면 P의 속력은 B에서가 A에서보다 작지. 틀렸고. 니은 매질에서 공기로
P가 진행할 때 임계각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임계각은 차이가 심할수록 작지. 그럼 B가 차이가 심하다 했으니까 A가 임계각이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D은 A와 B로 광습률을 만든다면 코어는 그 굴절률이 큰 B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A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림과 같이 공기에서 유리로 입사시켰다가 유리에서 다시 공기로 나가는 상황이네. 근데 40도로 넣어줬네요. 임계각은 42도다 맞지? 그러면 유리에서 각도는 42도를 넘을 수 없다 뭐 이런 소리예요. 자, 단색광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넣어줘도 얘가 굴절돼서 들어가는 게 42도다. 이게 임계각의 상황이잖아. 그럼 얘가 42도가 되면 반대편 각은 더해서 90도니까 얘는 48도가 될 거다. 그러면 48도로 다시 유리에서 공기로 나가게 되면 전반사에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극단적으로 넣어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40도 상황에서는 당연히 성공하겠죠. 이 각도가 40도, 42도보다는 작을 거니까 반대편 각도는 당연히 42도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단색광의 파장은 유리에서 공기에서보다 짧다. 느리니까 맞다 이거지. 니은 세타는 임계각보다 더 크다. 지금 전반사에서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임계각보다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딕은 입사각은 80도가 되도록 입사각이 80도가 되도록 한다고 해서 전반사 못하는 게 아니었다 맞지. 얘는 90도까지 극단적으로 넣어줘도 충분히 임계각 넘어섰다 이거죠. 그래서 유리의 옆면에서는 전부 다 반사했으니까 전반사지 않는다.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인이 2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X를 매질 공기 A, B 그 다음에 공기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굴절시키는데 자 최종 마지막 나갈 때 옆면 Q에서 요 저점에서 반사가 전반사였다. 요게 기준입니다. 자 일단은 물질의 대소관계고 굴절률 대소관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기에서 들어갈 때 각도 세타 I A로 들어가니까 굴절각이 이렇게 딱 봐도 작아졌다 맞지? 그러면 굴절각이 작아졌으니까 일단은 굴절률로 보면 A가 공기보다 더 크다 그런 걸 우리 알 수가 있네요. 자 A에서 B로 들어갈 때 상황도 A에서 요 각도로 들어갔더니 B로 들어가서는 요 각도가 되었네. 또 작아졌네요. 그러면 B가 또 A보다는 미란 매질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굴절률 대소관계를 매겨줬고 자 속도 파장 이런 건 다 이걸로 구하면 된다 이거지. 자 전반사하는 조건 한번 이용해 봅시다. 요 디귿 같은 지문에서 이제 전반사 이용할 거야. 세타 i보다 작은 각도로 바꿔서 입사시키면 여전히 전반사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각도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대소관계 따라 가주기만 하면 돼. 자 세타 i를 줄였어. 그러면 세타 i를 줄이면 요렇게 넣어준 거다 맞죠? 좀 더 작은 각도로 넣어줬네요. 각도가 작아지면 반대편 굴절각도 입사각에 따라서 작아진다.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작아져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일단은 이때보다 요때는 좀 더 누웠다 맞지? 자 누워서 들어갔으니까 입사각이 아까보다 커졌네. 그러면 그 다음에 A에서 B로 들어갈 때 굴절각은 커질 거다 이거죠. 이렇게. 자 굴절각이 커질 거니까 그 다음에 B에서 마지막 공기로 나가면서 입사각이 아까보다 더 커질 거다. 누워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전반사를 했으니까 지금 각도가 더 커졌다면 여전히 전반사 할 거다.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얘가 맞는데 갑자기 올라갔네.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조금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자 예를 들어서 A 매질과 B 매질이 있는데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대. 그러면 각도가 작아진 거 보니까 B가 미란 매질이다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 세타 1이라는 각도를 더 키워봤대. 그러면 키워서 넣는다는 거는 이렇게 넣는다는 거다 맞죠? 자 그러면 각도를 더 크게 넣었다는 거는 뭔가 요 점을 중심으로 아까 빨간색 선, 이 빨간색 선은 막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해도 좀 편해요. 자 지금은 입사 각도를 더 키워서 넣는다 했으니까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이거지. 그러면 막대가 초록색 막대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갈 거다 이거지. 얘는 이쪽 부분으로 얘는 이쪽 부분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 지금 요거 좀 지워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막대가 있다 치자. 딱딱한 막대라고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x 세타 i를 이 각도를 좀 줄였어. 자,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돌리겠다는 거다, 맞죠? 그러면 돌아가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돌아가겠네. 그러면 전체적인 막대 형상이 뭔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이 전체 막대를 이런 식으로 돌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옆면, 이 옆면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관심 있으니까 아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전반사 했다 맞죠? 그럼 이거보다 더 누워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반사 잘할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X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공기는 사실 다른 매질과 비교하면 공기는 거의 진공급이랬잖아. 그럼 무조건 더 빠른 거야. A에서보다 작다 이런 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최고 컸지? 맞다. 그래서 그리고 전반사 일어난다 맞고. 그래서 답은 니디 4번.